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모처럼 겨울다운 날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날씨도 춥고 눈도 오고 그랬으니까 추운 겨울에는 진짜 말 그대로 춥고 눈이 와야 돼야 그죠? 오늘 모처럼 좀 겨울답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추운 건 확실히 추워요. 근데 오늘 어떤 조언을 또 해주셨냐면 선생님 뭐야 영양제 주사 맞아야 되나요? 안 맞아야 되나요? 아니 그걸 물어보는 거야. 나는 영양제 주사 못 맞습니다. 그 바늘로 그 찌르는 게 따끔해서 무서워서 못 맞아요. 에이? 근데 뭐 수시로 그 영양제 주사 맞으러 간다. 뭐 그냥 뭐 피곤해도 한 방, 뭐대 한 방 뭐 이렇게 하는데 과연 그게 좋은지. 그래서 기운 없다고 수시로 그냥 맞아 제끼는데 무작정 수액을 맞으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지 그 이야기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수액을 맞으면 효과가 있느냐는 거예요. 뭐 수시로 어떤 사람들은 면역력이 떨어지면 피곤하면 가서 주사 맞고 그래요. 수액 주사를. 근데 그 수액의 영양 성분은 뭐가 들었냐 이 말이야. 이것은 정맥 혈관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하는 거죠. 뭐 특별한 것도 아니에요. 수분, 생리식염수, 그 다음에 전해질, 그 다음에 영양성분에 좀 더 세부적으로 하면 생리식염수, 포도당, 칼슘, 나트륨, 소금물이에요. 그 다음에 칼륨 정도예요. 그리고 또 뭐 요즘 또 뭐 마늘 주사라고 해서 요거 플러스 뭐 무기질도 조금, 그 다음에 단백질도 조금 뭐 추가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과연 수액은 뭐 종류가 여러 가지냐? 아니에요. 생리식염수, 포도당은 기본이에요. 그래서 이걸 기초수액이라고 그래. 그리고 영양수액, 이거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뭐 비타민, 전해질, 찌끔 집어넣은 것뿐이에요. 실제 수액 치료는 혈액으로 영양 성분을 쏘기 때문에 효과가 빠른 만큼 부작용도 위험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수액 주사가 과연 입증된 것이냐 하는 거예요. 사실상은 수액 효과가 미미하다고 서양의학적으로 발표하고 있어요. 그냥 미미한 거야. 기분학상으로 그런 거고. 그래서 정맥 주사를 통해서 영양 공급을 짧게 하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이 수액 주사를 맞는 사람들은 몸에 열이 많이 나거나 설사로 인해서 탈수증이 이렇게 생긴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수분도 공급하고 영양소를 공급하는 이런 그 용으로다가 활용하고 있는 거지. 아니 멀쩡한 놈이 조금 필요하다고 가서 그 주사 맞고 그것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액 주사를 맞고 나면 아주 뭐 개운한 느낌이 난대요. 난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맞아봤어요. 개운한 느낌이 난대. 그거는 정맥 주사를 통해서 바로 여기 아까 했던 생리식염수, 포도당, 칼슘, 칼륨, 마그네슘, 무엇이 비타민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걸 섞어서 놓으니까 일시적으로 빡 기분이 좋죠. 그리고 요 주사 맞는 동안은 어떻게 돼요? 그냥 누워 있잖아. 편하게 누워 있고 휴식할 수 있는 레저 타임이 돼. 아시겠어요? 그러나 이 지속 시간이 24시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 몸에서 이 혈액을 타고 도는 것들은 입을 통해서 뭘 먹고 이걸 씹어서 이 위장으로 내려갔다가 이 소장에서 영양분을 흡수하고 그 다음에 이 피를 만들어서 이걸 백혈구, 적혈구, 서스파를 만들어서 산소와 영양분을 운반하는 이런 시스템 조직이 운영돼야 되는데 혈관을 통해서 뭔가가 들어가면 그건 전부 다 이물질로 식별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뭐 서양의학적으로는 얘기 안 하는데 주사를 놓으면 여기에 반드시 백혈구가 증식이 돼요. 이물질이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그러면 면역력이 낭비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세요? 자,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수액을 좀 맞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왜? 피곤한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술을 이빠이 먹어 제끼고서 그런 날은 기초수액,
이 생리식염수하고 포도당, 그 다음에 비타민 주사를 조금 맞을 수 있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음주 후에 너무 목이 말라 갈증이 심하다 이 말이야. 그건 수분 소비, 이거 탈수가 됐으니까 수액을 보충하는 거야. 수액을 보충하면 알코올이 분해되는 게 좀 잘 된다 이 말이야. 그럼 술을 좀 줄이면 되지. 그 다음에 마늘 주사, 뭐 비타민 그 주사의 한 종류지만 만성 피로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이걸 자주 맞아요. 그러면 만성 피로에 시달리는 원인을 제거해야지. 그 원인을 제거하지 않고 그냥 시시때때로 가서 주사만 꽂아봐야 면역력만 떨어지고 수명만 단축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체력이나 면역력 저하시에 우리가 알부민 주사를 또 맞아요. 뭔 주사가 이렇게 많어. 난 이해가 안 가. 이 알부민이 그럼 떨어지면 왜 피곤하냐 이 말이야. 이게 신장 기능이 떨어지거나 신장 기능이 나쁘면 이게 알부민 수치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정상은 단위 생략하고 3.5에서 5.2까지인데 이게 낮으면 알부민 수치가 낮으면 신장 기능이 떨어졌네요. 간 질환이 있을 수 있네요. 라고 이렇게 두 가지만 얘기해. 어쨌든 신장과 간이 관련돼 있어요. 신장은 전체적인 노폐물 걸르는 거고 이 간은 피로물질인 젖산을 분해 배출하는 그런 기능인데 그게 못 돼서 이 누적돼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피곤하다 이 말이야. 아시겠어요? 근데 그걸 원인을 제거할 생각을 안 하고 주사로다가 뭘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부민 수치가 자꾸만 떨어지는 이유는 신장 기능이 떨어지고 단백질이 부족했을 때, 그 다음에 간 기능이 떨어지고 염증이 많았을 때. 그럼 결국 양질의 단백질은 바다에 생산되는 것이 양질의 단백질이죠. 근데 육지에 있는 이 괴기나부랭이 그거 그냥 그 다음에 간 그 기능 저하되는 소주 맥주 칵칵거리면서 그거 먹어 제끼지. 또 야채 같은 걸 같이 먹어야 되는데 그거 안 먹고 알고기만 냅다 먹어 제끼지. 그러니까 몸이 망가질 수밖에 없잖아. 거기다 또 그 스팸, 햄에 소세지 같은 거 쫙쫙 먹어 제끼지. 그 다음에 튀김 닭 쫙쫙 먹어 제끼지. 그냥 뭔가 쫙쫙 먹어 제끼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야. 그럼 이 알부민이 하는 일이 우리 몸에서 뭐냐 이게. 혈관과 조직의 삼투압을 유지해. 이게 혈압과 연관돼 있다 이 말이야. 또 호르몬 분비, 호르몬 운반체, 매개체, 트랜스포터 같은 역할을 한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투석 치료 시에 수분을 조절하는 수분 제거에 도움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콩팥과 연관된 거야. 콩팥이 좋아져야만 간 기능도 좋아져. 그래서 전해질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는데 그런 원인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주사만 피곤하다고 주사만 갖다 때려 맞으면 결국 수명만 단축된다.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 알부민이라고 하는 것은 세포의 기본 물질을 구성하는 단백질 중에 하나고 간에서 생성을 한다 이 말이야. 그리고 혈액에 녹아서 혈액에 용해돼 가지고 이게 조직의 성장과 재생에 필요한 물질이야. 그러니까 타고 돌면서 필요한 그런 일들을 한다 이 말이야. 어떤 일을? 여기 삼투압을 유지하거나 호르몬을 운반해 주거나 그다음에 투석할 때 이 수분을 제거해 주는 이런 효과를 하는 것이 이 알부민이야. 근데 이게 원인을 알고 지금 신장과 간 기능이 왜 떨어졌는지 원인을 알고 그 세부 사항을 보완할 생각을 해야지 그냥 피곤하다 와서 주사만 냅다 꽂아놓으면 결국 수명만 단축된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피곤할 때마다 무조건 갖다 이거 수액 주사를 맞으면 양의학적으로도 금물이라고 나와 있어요. 왜? 콩팥이 망가지기 때문에. 간도 망가지고 우리 몸에서 신장과 간이 망가지면 수명이 증가되진 않아요. 수명이 단축은 되지만. 아시겠어요? 그리고 수액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큰 잘못이다. 잘못된 생각이다 이게. 피로나 과로의 근본적인 원인 해결이 우선이다는 얘기. 아시겠어요? 그리고 우리 몸에서 피로하다는 것은 피로하다는 것은 뭔가 몸에 이상이 생기고 있다는 신호예요. 그러면 원인을 찾고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피로 해소법이다. 그걸 갖다가 주사만 냅다 대고 하다 보면 치료 시기를 놓쳐요. 넘지 못할 강을 넘어버린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병을 키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수액을 맞으면 또 배가 또 안 고프대요. 그건 뭐가 열량 공급이 들어가고 입맛이 떨어져요. 이거는. 그런데 입맛이 떨어진다는 것은 콩팥 기능이 약하면 식욕이 부진돼요. 근데 이걸 갖다가 또 다이어트 용으로다가 또 냅다 주사 맞는 년들이 있다 이 말이야. 그건 아주 금물이에요. 금물. 아시겠어요? 아주 명재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수액을 그냥 자주 이렇게 맞다 보면 영양실조가 와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도 그럼 피곤할 때 좀 맞으면 되냐? 그건 노야, 노. 아시겠습니까? 건강한 사람은 절대 맞을 필요가 없어요. 단 수술한 사람이나 먹지 못하는 경우에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고 하는 거지, 건강한 사람은 그냥 잘 먹고 쉬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또 수액 주사 맞을 때 뭐 붓는 데 있는데 그거는 다 들어가지 않고 거기에 샘으로 해서 염증이 생긴 경우에 붓고 아프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액 주사를 맞아서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들이 맞는다니까 다 맞는 거 아니에요. 당뇨병 환자, 심장 환자, 고혈압 환자, 동맥경화 환자는 이 수액 주사를 맞으면 아주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이 수액은 대개가 물이야, 수분이에요. 말 그대로. 물이에요. 그런데 물하고 뭐 생리식염수인데 이게 혈관 내에 갑자기 딱 들어가면 이 목구멍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은 30분이 돼야 흡수되면서 이게 혈관 내에 침투를 하는데, 이건 그냥 바로 혈관에다가 그냥 쏴버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혈관 용적이 넓어져요. 그러면 폐에 물이 찰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또 그리고 콩팥 질환자는 갑자기 수분이 증가하면 여과 기능에 과부하가 생겨 콩팥이 망가져요. 그러면 전부 다 콩팥이 관련돼 있잖아요. 동양의학적 소견을 정리하면 이 수액, 생리식염수는 콩팥이 관이에요. 그래서 이 피곤이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 전부 다 염기 부족이야. 생리식염수 자체는 염기 부족이야. 그래서 짜게 먹어야 되는데 싱겁게 먹고 단 걸 많이 먹는 사람들이 피로가 누적돼요. 그러면 이 생리식염수에 포도당을 냅다 맞아버리면 콩팥이 이중으로 망가져. 결국은 만성 신부전증과 투석해야 돼. 그 다음에 이 걸러야 되는데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갑자기 이 혈관을 통해서 그냥 피가 들어버리니까 이게 과부하가 걸려서 콩팥이 이중으로 과부하 현상이 발생한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우리 몸의 수분은 이 먹는 입을 통해서 서서히 30분 정도 이 혈액을 통해서 다 순환하면서 이게 공급이 돼야지 여기다 갖다 냅다 꽂아대면 망가진다 이 말이요. 아시겠어요? 뭐가? 콩팥이 망가진다 이 말이요. 콩팥이 망가지면 수명이 단축된다 이 말이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영양분 보충은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ඊ년은 지방으로 이렇게 축적을 해요. 그리고 여기 혈액 저장고 허벅지와 이 볼기짝에 있는 것들이 이 부족한 영양소가 있으면 거기서 길가이해서 다시 그 필요한 영양소를 보충해 줘. 그런데 여기에 갑자기 별도의 이 영양소가 들어오면 이 영양 저장 창고가 할 일이 없어져요. 그러면 자생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나중에. 아시겠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피로 물질 이거는 콩팥이 관여하고,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젖산은 간이 관여하고, 이건 신장과 간 기능이 두 개가 망가져. 이런 주사 자꾸만 수액 주사 맞으면. 아시겠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자꾸만 맞으면 만성 신부전증, 콩팥병으로 인한 투석이나 이식 수술을 기다려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이 수액 주사를 자꾸만 맞으면 자연 치유력 또는 자연 요능, 피지스 또는 파이스, 자연 치유력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양한 병이 생겨. 병 발생 위험률도 높아지고.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콩팥과 간이 지금 힘들고 있잖아요. 콩팥과 간이 망가지면 신장 기능이 약하면 혈액 순환에 문제가 생겨. 그 다음에
혈압, 그다음에 또 뭐야 체액 호르몬의 문제가 생기고 간 기능이 망가져. 그러면 근육이 망가져. 근육이 망가지면 몸에 차가워서 면역력이 떨어져요. 여러 가지 골치 아픕니다. 피로 원인을 찾고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냥 수시로 가서 주사 맞으면 수명이 단축된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정상적으로 살아갑시다. 화이팅!